not abandon his nuclear program. Is the U.S. headed for? I hope not. You know, this is one of those things that landed on this president's lap. It's been in the process for 25 years. We've kicked a can down the road. The problem at this point in time is there's no road left. We have to deal with this guy. He cannot have... Time, our policy hasn't changed. Now is not the time to sit down and have talks with North Korea. At some point, if and when they're willing to be serious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 would be happy to entertain that, but we're nowhere near that point yet.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oing to keep u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 totally disband. Until that time, we're going to wait and make sure there's no activity, no testing. But when that time comes, we will decide at that point. But all the cards are actually in North Korea's hands on how we respond. So if they do the right thing, we're happy to work with them. If they don't, we've got options on the table.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한반도 전쟁을 감수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켈리 비서실장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이 없다. 우리는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대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대화로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최후의 수단인 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지,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보면 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이 강경한 입장에서 비춰볼 때는 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신호로 보입니다. 네. 거기다 또 매티스 장관이요. 밴쿠버에서 열렸던 이 외교장관 회의. 여기서 각국 장관들에게 북한과의 전쟁 계획이 있다는 말도 식사 자리에서 공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한다. 네. 이 원칙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외교적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외교장관 회담이지만 다음에는 이 국방장관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김정은과 어떤 결판이든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맥메스터 역시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동아에 실린 커버, 이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창 이후 미북 군사 충돌 가능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출병을 할 D-Day가 바로 4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확인됐다는 소식이 지금 실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D-Day가 4월 2일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특수부대 출동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본토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중에 포트 브래그라는 특수부대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 기지를 한국 군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기지에 있는 미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미군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반도에 출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출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연합 작전 훈련이 아니라 연합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훈련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4월 1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 1일 이후에는 한반도의 어떤 실전 상황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출병 훈련을 하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군요. 예. D-Day를 4월 1일로 알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그 D-Day란 말은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날짜인가요? 아니면 파병되는 날짜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파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순위에서 이 미국의 전략자산, 이 폭격기들이 괌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 이제 특수부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이 부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대원들이 한국으로 출병을 하는 D-Day가 4월 1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무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를 수행할 부대원도 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신동아에 실린
내용인데요. 녹음이 우거져서 표적 식별이 어려워지는 6월 이전에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미군 특수부대가 4월 1일을 D-Day로 파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병 이후 작전 수행이 되는 시기는 6월 이전이다. 이렇게 되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무언가 작전이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6월 녹음 우거지기 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제 한미 연합군 또는 네. 뭐 한국군을 빼더라도 미군이 북한군보다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네. 그러면 미군이 지금 뭐 이 밴쿠버 회의에서도 지상작전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상군 또는 해병대를 북한에다 밀어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생포를 하고 네.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북한군의 어떤 그 도수병 또는 네. 그 방어병들이 네. 그 풀숲이나 이런 데 숨어 있으면 공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풀들이 자라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네. 그래서 6월 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돼요. 네. 장마철 이전에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월 1일부터 한미연합군이 그 합동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세워보는 게 정말 미국이 북한을 갖다 공격하려고 한다면 한미연합 훈련 중인데 그러면 한국 군들은 어떻게 하고 그 미국이 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기사를 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육군 대령 출신이고 한미연합사에서 과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쪽에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미연합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단독 공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캐나다에서 그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그 국가들의 그 장관들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국전쟁 참여했던 국가들의 그 국방장관들, 외교장관 열렸었는데요. 국방장관 회의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D-Day를 4월 1일로 놓고 특수부대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미 공군 병력들, 장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져서 표적 식별이 어려워지는 6월 이전에 결행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군이 공군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타격할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땅 위의 모습이 수풀이 우거졌을 때와 아닐 때가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특정 지역의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인데 보시겠습니다.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녹음이 우거졌을 때와 녹음이 우거지지 않았을 때 동절기와 하절기에 이 지형지물과 도로가 보이는 부분이 차이가 많습니다. 즉 수풀이 우거지게 되면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또는 폭격기가 내려다봤을 때 특정 지점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4월을 D-Day로 특수부대가 파견되고 효과적인 공중 폭격이 이루어지려면 수풀이 우거지기 전인 6월 이전에 감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주한 미군 공군 출신 군인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이 마지막 그 시간을 지금 정해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이전까지는 최소한 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 대화로 풀 수 있는 이 협상장으로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은 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미군들이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이 시기와 관련해서 좀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요,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네. 그 한때부터 한 1년 3개월 후에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1년 3개월이면 언제쯤 되냐면 올해 6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겹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가을에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선거 전에 어떻게든 결판을 내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평창 올림픽 이후가 바로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압박을 최대한으로 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지상작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폭격기 그 조종사들이 녹음이 우거지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에서 그것들을 다 봤는데 네. 레이더파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우거져도 폭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알겠습니다.